사정이 있으신가? 본인 나쁘고 확인하고 줄게. 아니 생활비는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건데, 응? 돈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 나 색깔벌레 다 먹을게. 한달 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애기가 와도 아휴 이게 다 드러나네요 이게. 엄마 아빠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일부러 온 거죠. 일부러 온 거예요. 네. 말도 시키고 요 긴장감을 끊어보려고. 네. 아, 저게 저 안에 왜 들어가 있는지 알 것 같아. 그렇죠. 아 6학년이면 진짜 다 알거든요. 시끄럽다. 아 아이고. 집에 계속 정막이 흘러요. 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그 용희 씨가 계속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 결혼해서는 모든, 그러니까 제 월급을 그냥 그대로 다 아 다. 제가 예. 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서로가 이렇게 각자 쓰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가게 운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각자 벌어서 하더라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건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일단 네. 생활비를 거의 안 주다 보니까 애들 교육비를 둘 다 신랑이 내고 그중에 큰애 피아노 학원만 제가 내고 나머지 이제 집에 들어가는 뭐 가스비, 전기세 이런 건 다 그러니까. 제가 내고 타고 다니는 제 차 할부도 제가 내고 그러고 그래요. 이게 자꾸 불편한 질문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면 남편분 월급은 지금 아내분께서 얼마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200 조금 넘는다요. 몇 년째. 아니, 용희 씨 지금 51세시잖아요. 네네. 그럼 직장 생활을 20대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20대 시작. 근데 어떻게 월급이 200이에요? 아, 지금 직장을 몇 번 옮기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유정 씨 월급이 200이라는 거에 그 믿으세요? 아니에요. 아, 거기서 조금 그러시죠. 저희들도 그게 좀 이해가 그래요. 안 뭐 연차가 쌓이면 당연히 또 올라가는 거고 네. 연봉도 올라가는 지금 건데. 시우 하나씩은 상당한. 그러니까. 그 유정 씨는 그러면은 그 용희 씨의 급여 명세표라든지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다투다 보니까 그냥 얼마라고 하지 말고 그냥 급여 명세서를 갖고 오면 그냥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안 갖고 오냐 이렇게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알았다 하고 안 갖고 오고 하니까 계속 달라기도 뭐하고 해서 용희 씨는 굳이 그 급여 명세서를 굳이 보여주나 제가 얘기한 거나 다르지 않으니까 그냥 얼마니까 거기에서 그냥 맞춰서 좀 생각을 해서 쓰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이해가 안 가요. 월급도 월급인데 지금 이제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지금 안 받고 못 받고 계신 거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이나
내일이나 월요일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다면. 근데 어떤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정이 분명히 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뭐 어디 나 몰래 어디에 뭐 돈을 쓰나? 그럴 수 아니면 있죠. 뭐 본인이 또 다른 곳에 어떤 지출이 있다는 건데 근데 안 그러셔 보이거든요. 되게 빨리 들어오시고 전혀 거짓말을 하신다고는 나도 전혀 예, 저는 그래서 되게 좀 답답한 게 좀 많아요. 너무 훌륭하신 저도 궁금한데 너무 훌륭하셔. 아내분께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궁금하시겠어요. 혹시 막 회식 좋아하시거나 막 이런 예, 친구한테 아니면 뭐 스타일이신지. 예. 그러실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술, 담배 뭐 그리고 어디 모임이나 이런 거 가는 거를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회사 들어가서도 뭐 특별한 전체 회식 외에는 지금 뭐 개인적으로 모여서 뭐 술을 먹거나 이런 건 전혀 하지를 않았고요. 집에 오고 거의 그런 생활을 하고 할 때가 없는 거 아닌가? 진짜. 예. 근데 사실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유, 참.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아니 뭐 남의 집 월급 사정을 그치. 무슨 뭐 방송이라고 뭐 당신들이 그래서 속속들이 알아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네. 오늘 어쨌든 그걸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가 돼야지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부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노후를 대비하고 인생을 같이 살아나가는 건데 어떤 한 달에 버는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의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의논.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논이 안 되는데 의논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상당히 부부간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신뢰에 타격을 주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네. 그래.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하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 이제 보통 지켜보면 그 정도 상황이면은 답답해서라도 뭔가 투잡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성향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면 남편분은 이런 상황에서 더 벌기보다는 일단은 더 아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투잡을 뛰고 뭐 이런 거 생각은 뭐 제가 이제 실행력이라 그래나 이제 언제 확실히 저거 하지 않으면 좀 생각만 많이 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세기도 하고 그리고 와이프가 조금만 이해를 해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궁금한 게 물론 풍족한 월급은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의 월급을 합하면 13년 된 김치 냉장고는 한 36개월 할부 정도로 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은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왜 안 될까 하는 게 일단 왜 안 될까?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지금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될까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최소한 어떤 먹고 그다음 편안하게 잘 지내고 그다음에 또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하는 거는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그것이 부족할 때는 내가 뭔가 더 다른 일을 해서 그것을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욕심이 아니거든요. 욕심이.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삶의 동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동기. 그러니까 단지 한 달에 50만 원을 더 벌어와라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게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동기를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자세와 태도라고 하거든요. 인생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의 면에서 두 분이 굉장히 다르고 그런 것 때문에 아내는 서운하고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 약간 그런 면들의 마음이 건드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아니 이게 남편분이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재정 상황은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모르셨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알게 되신 거예요? 지금 저 몰래 했다는 거는 대충 눈치로는 채고 있었어요. 왜냐면 핸드폰에 뭐 이렇게 오는데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일일이 막 찾아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는데 월급도 공개를 안 하고 해서 뭔가는 이유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런 거를 차라리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를 하고 어디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라도 알고 계획적으로 거기 조금 맞춰서. 저도 아니면은 더 알아보든 뭐 더 열심히 살든 그런 거 알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 안 한 채 자기 혼자 결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일은 다 이만큼 벌려놓고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없다 그러고 네, 뭐 조금 표현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아내분이 남편이 미워 죽어 막 이런 얼굴이거든요. 죄송해요 표현이 그런데 막 미워 죽겠네 막 이런 마음 밑면에는 억울함이 많으세요, 화남이 많으세요, 섭섭하세요. 섭섭하세요. 현재 지금은 섭섭함도 없어요. 섭섭한. 지금은 그냥 관심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지금은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좀 뭐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전에 자꾸 주식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 솔직히 화는 났어요. 싫은 소리는 했죠. 생활비도 안 주면서 그 돈은 있느냐. 두 번 다시 할 경우는 나는 그걸로 그냥 끝이다. 그랬더니 두 번 다시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활비를 달라고 했더니 얘기 좀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돈이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든 생각이 당신 또 주식했니? 그랬더니 안 그 약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한테 생활비도 안 주는데 무슨 돈으로 했어? 대출 받았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무슨 돈으로 다행이다, 대출을 다행이다, 받냐고 다행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한테 빌렸대요. 그래서 얼마나 빌렸는데 그랬더니 200을 빌렸대요. 근데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애들 생활비가 학원비가 한 달에 50 정도 들어가면 4달을 쓸 수 있고 저 생활비를 줘도 그럼 우리 가족 한 달은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는데 그 돈을 왜 또 했냐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걸 했냐고 그랬더니 내가 오죽했으면 했겠냐고. 근데 그 답변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이제 이혼 서류를 작성을 하고 언제 법원에 가기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최근 아니에요, 그러면? 네 며칠 전 며칠 전이요? 우리 녹화도 지금 중간에 제가 이거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살 마음이 없는데 굳이 이걸 하차를. 녹화를 이혼 서류까지 작성을 하셨었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아내분은 적극적인 분이세요. 아내분의 성향은 문제가 생기면 빠른 속도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분이세요. 남편분은 좀 어떤 분이시냐면요. 아마 지능 검사를 하면 어떤 면에서는 지능이 좋으실 거예요. 수리력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연구도 하고 계시고 아까 일하시는데 보니까 굉장히 소수점 그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측정하고 딱 기다리고 정확하게 보고하고 그런 좋은 면을 갖고 계시는데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원칙을 잘 안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예측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이 발생되거나 예측하지 않았던 과제나 이게 주어지면 일단 그게 좋고 싫은 게 아니라 불편하고 그게 불안으로 느껴지면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결국 문제 해결에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부분은요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두 분은
경제적인 걸 아주 정확하게 다 오픈하셔야 돼요. 아, 네, 이거 10,000원, 완전 1,000원 찬성. 단위까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씩이라도 원금을 갚아 나가자라는 의논, 은행에 가서 잘 상담을 하셔서 상당히 낮은 대출로 바꾸셔야 되는 거라든가 좀 이런 도움을 좀 받으셔서 잘 설계를 해서 잘 대처하시는 것들을 의논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남편분이 네. 월급 명세서를 처음으로 아내분에게 오픈을 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요? 오늘 진짜로 가지고 나오셨대요. 명세서를 들고 나오셨는데 아, 그럼 결혼하시고 처음? 네, 처음인 거. 어우, 네. 야, 오늘 큰 결심하셨어요. 진짜 네, 여기 명세서가 들어 있고요. 나 무슨 첫 월급 주는 것처럼 두근두근 걸. 드디어 아내한테. 아이고. 여시기 전에 어떠세요 기분이? 어렵네요, 이거 받기. 좋으시죠 그래도. 남편의 뭐 네. 피땀이죠 뭐. 열어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왜 웃으셨어? 궁금해. 어떤 마음이실지. 아이고 보고 싶으셨는데 어떠세요? 많은 기분 드시죠? 잘도 속여서 왔네요. 왜 좀 많이 다른가요? 훨씬 많이 받으시죠? 아 그래요? 푸시하고 그러잖아요. 말씀도 안 하고 무조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속였다고 생각하지. 좀 많이 나나 희비가 본데요? 교차되는. 아 박사님 이제 한번 힐링 리포트를 주세요. 아, 네. 저는 첫 번째는요. 이게 무슨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국민 약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언을 대국민 해버려라. 약속, 대국민 그래 좀 대국민. 그런데요. 이 이후로 더 이상의 빚은 대출은 안 얻는다. 네, 그거는 네, 네.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또 약속하셔야 되는 거는 뭐가 들어가겠죠? 주자 들어가는 거. 네, 주식 이건 하지 진짜. 않는다. 그 남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대출 받아서 하는 거면 그것도 좀 약속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요. 남편분은 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일상생활에서 대화와 담화 유지를 하는 게 조금 미숙하신 것 같아요. 자, 그 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그 홀터 모니터를 하고 와서 내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뭐 궁금하지도 않아? 병원 갔다 왔는데 뭐 궁금하지도 않냐? 그럼 밥 먹으면 되지. 기억나세요? 밥 먹으면 돼. 이게 웬 생뚱맞은 대화냔 말이에요. 근데 잘못 알면 아니 밥이 더 중요해? 지금 마누라는 병원에 가서 응급으로 지금 이걸 하고 왔는데 당신은 밥이 더 중요해? 그게 밥이 더 중요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어색하면 감정이 들어가 있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언어적 소통이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We drive through the woods, rich neighborhoods to watch. We joked as we looked that they were too good for us. 이거를 책에 써져 있는 것처럼 앞뒤를 다 설명을 해주면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갑자기 이걸 달았는데 부정맥은 심한 병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걱정이 되는데 배우자니까 걱정을 해주는 게 맞아.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나한테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좀 어때라고 물어봐 주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해주면 아, 잘 갔다 왔어. 이게 돼요. 근데 그 설명이 없이 그쵸. 이렇게 하고 들어왔으면 여보 좀 어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의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렵구나.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눈 떠서 잘 때까지 섭섭함, 서운함, 억울함, 섭섭함, 서운함, 화남
이거에 짜증 나시고 또. 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무시했다 그러고. 차곡. 이제 제 입장에서는 성인인데 제가 다 일일이 해줘야 되는 것도 그렇고 더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좀 막막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고 부모가 옆에 붙어서 성인 보호자 역할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됐는데 여전히 오늘처럼 똑같다. 그때는 이혼하십시오. 그때는 무조건 참고 살라고 조언하는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 분이 이혼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썩 좋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힘들게 나와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네. 이번에는 한마디씩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죄송한데요. 아내분에게. 이럴 때는 눈을 보면서 이상한 것도 시킵니다. 저희가. 눈물 나려고 그래요. 네. 아, 박영희 멋있다. 아니 이렇게 잘하시는데. 지금까지 뭐 계속 마음으로만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안하고 정말로 미안하고 앞으로는 좀 더 그 다정다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결혼해서 한 번도 쉬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정말 그 부분 제일 많이 미안해. 근데 이제 내가 그래 미안해도 일을 하지 말라고 못하는 이유가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고맙고 미안해.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복잡하시고. 복잡하시지. 그래도 오늘 솔직한 심정 한번 전해주세요. 자신이 없어, 난. 결혼할 때처럼 그냥 시간에 끌려서 지금도 결정을 하는 게 시간에 끌려서 마지못해 하고 싶진 않아. 신뢰는 바닥이고 이미. 안 하고 싶었어. 이것도 중간에.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에 끌려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 지금 내 마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상황을 너무 잘 알면서도
그냥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당신 모습이 더 싫어. 아이들 생각하면 가정을 꾸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나를 생각하면 벗어나고 싶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당신이 노력한다는 말 자체도 이제는 그 말에 믿음이 없어. 그래서 나는 어떠한 답도 못하겠어. 네. 저는 그냥 오히려 이 모습이 훨씬 좋습니다. 그냥 아내분 말씀처럼 이런 어떤 약간 조금 난처한 이런 상황,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뭐 우리 열심히 합시다 보다는 아내의 이런 진심이 훨씬 더 저는 잘 와닿고, 또 오늘 남편분의 이 말씀도 뭐 저는 처음에 오셨을 때하고 굉장히 저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생활을 하시면서 잘 두 분이 서로 한번 잘 살펴보고 또 노력과 변화의 모습들을 한번 잘 지켜봐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